네,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시황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37% 하락한 2033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닝 시즌 들어선 이후로는 외국 205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인 등락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만 장중 내내 어떻게 보면 매도의 흐름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장 막판에 매수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은 장중 내내에는 매도의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재미가 없었고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도 매수를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투신 쪽에서 매도, 그다음에 연기금 쪽에서는 좀 다른 엇갈리는 행보가 나왔는데 딱히 오늘 시장을 끌고 갈 만한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겹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던 그런 하루의 모습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뚜렷하게 시장을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뚜렷한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는 업종이나 주도주는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전기가스업에서는 한국전력이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태원물산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상한가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전에 안철수 관련 테마주로 연동이 되어 있었던 종목인데요. 안철수 관련 테마주로 연동이 되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손학규 의원과 연대의 가능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안철수 관련주로 이 태원물산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상에서는 이 정치 테마주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한 번씩은 꼭 파동이 나오고 쉬어가더라도 탄력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 이렇다 할 만한 주도 업종이나 특정한 테마들이 거의 다 죽어있죠.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몇몇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의 이슈나 모멘텀이 부각될 때마다 한 번씩 파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태원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뚜렷하게 가는 업종이나 테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상 급등 현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됐었던 미투온이라든지 HCT 상장된 지 지금 한 5일 정도 됐는데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안 리그라고 해서 이런 종목들도 신규 상장주, 최근에 신규 상장이 됐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시 급등을 보이는 이상 급등 현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뚜렷한 주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뚜렷한 주체도 없고 끌고 갈 만한 주도주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이상 급등 현상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시선이나 전반적인 개인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몰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는 신규 상장주들도 시장이 정상화가 됐을 때는 제일 먼저 급락을 때려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서 치고 빠지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나 이런 흐름들, 코스닥 시장도 계속 10월달 들어서는 주구장창 주저앉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흐름이면 한 번 정도 또 투매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가능성도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650과 700 사이에서의 박스권 형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650포인트를 한 번 정도 강하게 또 밀어내는 투매의 가능성도 지금은 열어놔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용장고나 이런 것들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650을 순간적으로 하회를 하거나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신용장고가 지금 코스닥에만 4조 2천억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4조 2천억 원 정도? 4조 3천억 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딱히 수급 주체도 없고 반등다운 반등도 참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떨어졌어도 아직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진짜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 조금 빠르게 회복, 반등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종목들이 활기를 띠고 탄력을 보일 텐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10월 한 달은 굉장히 힘든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의 정치 테마주들만 조금 움직였습니다. CCS 이런 것들 조금 파동이 나왔고 유라테크 반기문 관련주로 손꼽히는 종목이죠.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좀 나오고 부산주공, KC피드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반등의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장이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요. 반기문 관련주,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 프리엠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 흐름들을 좀 나타내면서 마감이 됐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뚜렷한 주체도 없고 수급 주체도 없고 테마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 테마주들,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정치 테마주들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되게 되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파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다시 한번 파동이 한번 움직임이 나오기는 할 텐데요. 우리가 시장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움직일 수 있는 거, 올라갈 수 있는 거, 도약할 수 있는 거 저쪽에 이제 그 정치 테마주들을 쉬어가고 조정 나올 때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적 종목들 어차피 시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실적주 OLED 관련주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은 대체적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거기에 모멘텀이 붙었을 때 파동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렵고 힘들게 가면 종목들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고 쉬어갈 건데 결국에 회복해주는 거를 누가 빨리 해줄 거냐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이룰 가능성이 크고요. 정치 테마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떨어지고 무너졌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황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